네, 본격 예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선 단일화 부분인데 이제 이준석이 안철수 디스를 했다. 네. 이 내용이 앞서 이제 속보가 들어왔죠. 단일화 협상 결렬. 네. 내일 각자 후보 등록으로.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죠. 왕원안추가 움직이는 대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에서 여권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김진애 후보를 제치고 단일 후보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권보다 뭔가 치열하거나 막 개싸움하는 상태가 아니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못 받은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토론해 주시고 열심히 싸워준 두 분 후보들 다 고생하셨고요. 이 정도인데 사실은 좀 아름다운 단일화다. 이렇게 포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룰상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떤 그 열린민주당의 정강이라든지 지금 후보로 나서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원직도 사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제 솔직히 그 힘들 거라고 생각했죠.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의를 보여주셨고 그동안 뭐 방송이나 뭐 여러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서울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주었고 또 이러한 성의가 당연히 박영선 후보 측으로 흘러 들어가서 뜨거운 서울 합치되는 융합을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민주당의 이번 그 후보 선거 과정들은 정말로 치열했으면서도 아름다운 결말을 냈습니다만 네. 반대로 저쪽은 야권은 완전히 난리가 났죠. 난리가 지금 다 버린 거죠. 근데 네. 이거를 만약에 박영선, 김진애 후보의 이 단일화처럼 안철수, 오세훈이 했다면 우리 언론들 어떻게 했을까요? 일면에 아름다운 단일화. 내가 졌다고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손 들고 있는 사진을 일면에 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네. 이렇게 그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단일화 결렬 소식을 내버리면 네. 근데 토론회나 뭐 중간에 뭐 합당하겠습니다, 뭐 후회도 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공수표인가요? 이렇게 다 되면? 끝난 거죠. 그거는 뭐 이제 지킬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세훈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단일화가 계속 결렬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뭐 안 된다고 했죠? 네. 지금 여론조사 문구하고 방식에서 여전히 합의가 안 된다고 해요. 뭐 데드라인이 지났고 결국 이제 깽판을 치면 안철수 선생이 또 완주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안철수 선생의 이제 선생이라고 불러드려요. 이 안철수 열사의 결의에 열사를.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안 열사를 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안 열사님의 그 어떤 앞으로의 정치 행보는 박영선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배신자 오세훈을 이겨야 됩니다. 아니지. 오세훈을 같이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죠. 아니 오세훈을 밟고 일어서야만 어. 지금의 유일한 재기의 기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도 습관적으로 또 3등을 하게 되면 이제는 진짜 갈 곳은 노원구청장밖에 없고 이거를 알고 있는 이준석이 벌써부터 디스를 하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준석 씨 다들 뭐 아시죠? 박근혜하고 뭐 2시간 이야기하고 하버드가 낳은 4대 쓰레기 중에 하나죠. 네. 4대는 4대 쓰레 누구예요? 나머지 3명은 누군가요? 강용석. 바야광도 계시고요. 네, 네, 있어요 하버드. 네, 네, 아무튼 네. 그 이준석 씨가 요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셨죠? 저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분한테 잘 몰랐는데 요즘 가장 열심히 안철수를 공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대요. 얘는 뭐 맨날 뭐 청년위원장 뭐 뭘 하고 이러면서 있어, 늘. 뭘 하기는 하는데 끝나고 나서 한 번도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뭐가 안 돼. 다 져. 막 다 지고. 하여튼 결과도 더 안 좋아요. 보면 그 뉴미디어 본부장이라서 그런지 지금 연일 SNS를 통해서 안철수 비판에 가장 앞서고 있는데 페이스북 진짜 한번 가보세요. 가면 온통 안철수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 나는 한 놈만 봐. 이게 안철수 안티 페이지인가 싶을 정도로 안철수만 사실 욕하고 있어요. 안철수가 뜬금없이 정치 재개하면서 상계동으로 오지만 않았어도 준석이한테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동네 10년 살면서 내 준석이를 늘 지켜봐왔잖아.
그래서 사실 그때 이준석이 받아서 했으면 국회의원 길이 열릴 수도 있었는데 부산 가라 종로 가라 그 많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험지 가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온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아무런 상계동에 저기 그 연고가 없거든. 근데 뜬금없이 상계동에 와갖고 준석이를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준석이 입장에서는 싫지. 최고의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파산을 만들어준 극악한 어떤 그런 상대거든. 철천지 원수야. 근데 또 그 밑에 또 있었잖아요. 또 중간에. 그러니까 바른정당 뭐 그런 데서 얘가 굴욕을 봐가면서도 끊임없이 상계동에 뿌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봐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갖고 안철수를 평상시에도 이제 때리긴 했으나 그래도 같은 색깔이었단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비슷했는데. 이제 안철수가 잘 나가가지고 막 녹색 열풍을 호남에서 일으키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감히 씹고 싶어도 씹을 수도 없는 존재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만만해진 거야. 그렇죠. 이제는 당신이 다시 나와서 상계동을 출마를 하든 구청장을 나오든 내가 이긴다. 그 전에 내가 당신 한번 밟아줄게라고 하는 네. 매우 이기적이면서도 투철한 투쟁감이 지금 이준석의 전투력을 막 올려주고 있는 거죠.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3월 16일에 이번 주 화요일에 쓴 글인데 이거는 제목도 있어요. 이거 짧게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을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가 있단 말은 들었나?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노골적으로 타 당에 대해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여러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안철수 후보를 돕던 사람들이 여자 상황제의 존재를 암시하며 떠나간 것을 잊지 말자. 여자 상황제의 말만 듣다가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을 알긴 하는가? 있을 때 잘해라 제발. 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할 때는 매번 이런 원초적인 삶의 진리를 인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재가 된 느낌이다. 네. 이게 안철수 후보가 CBS 김현중 뉴스쇼 나가가지고 김정인 비대위원장을 상황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에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누가 들어도 김종인 위원장이야. 알잖아. 내가 몇 번 실명으로 말씀드렸는데 나한테 야쿠르트 2개 돌져가지고 나를 안철수하고 영영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그 말 뒤에 상황이라는 그 표현을 받아치면서 이제 이준석 씨가 안철수 후보의 여자 상황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안철수 후보 측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테 또 뭐 민주당에서 보는 엑스맨 아닌가 뭐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씨가 또 글을 썼습니다. 당 대표 입장에서 할 말을 하는 김종인 위원장보다는 실제로 2018년에 단일화 거부하면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분이 야권 전체로 봐서는 A급 엑스맨에 가깝습니다. 정작 과거에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단일화는 했었으니 여권에는 협조적이었고요. 어제부터 상황론에 엑스맨에 점점점. 네, 똑똑해 이런 데 보면 맞는 말만 해. 내가 남욕할 때 제일 똑똑해. 네. 어쨌든 이렇게 너무 슬프다. 남 욕할 때만 똑똑해지는 선택적 똑똑함이라니. 자기 건 없어. 사실 이제 이준석이 그쪽 상계동 쪽에 안철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그쪽에 그 지역구에 학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맞아. 이제 교육 중심 도시로 세운다는 게 늘 공약이었는데 한 번도 공약 세워놓고 실천하는 꼴을 못 봤어. 근데 그 지역에 내세울 수 있는 게 교육이야. 공부 잘한다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 평준화 지나가면서 강남 쪽으로 다 옮겨가 버렸고 그게 이제 유명무실해지면서 지금 창동 그 차량기지 갖고 또 이슈를 그리 갈아타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이준석이 인정받은 건 하버드 나왔다는 거 하나뿐이에요. 그거하고 자기가 무슨 교육 벤처 같은 거 했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뭐 그런 식으로 다 뭐 개구라였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실체가 또 없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변 학교에 행사만 있으면 뭐 졸업식이고 입학식이고 뭐 행사만 있으면 거기 가갖고 그렇게 마이크를 잡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거기 과학고등학교 졸업
하는 날도 갔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는 거야. 헐. 그 졸업생들 축사에서. 미쳤네 아이쿠야. 진짜. 그래갖고 아이쿠야. 아이고. 막 참. 뛰어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바로 말 바꾸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준석은 이걸로 해갖고 지역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우리 준석이 우리 진석이. 예, 맨날 그 어른들한테 인사다라고 잠깐 우리 진석이로 어느 정도 인기는 끌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제가 체육회 총무를 하면서 그 체육대회 같은 거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MC를 보면 동네 어른들 오면 하루 종일 와갖고 인사하고 같이 막걸리 마시고 하면서 잘해요. 그러니까 어쩔 때 그럴 때 보면 참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머릿속에 든 우동사리가 썩어가지고 뭐 그런 우리 준석이가 참 뭐 큰일 한번 해야 되는데 뭐 할아버지한테 인사만 하러 다니면서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뭐 뱉는 얘기나 갖고 있는 사상들 같은 경우는 얘가 어디 내가 보기에 이 정도 교육을 받으려면 베이징 대학교나 아니면 그 김책공대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생각들을 갖고 있더란 말이지. 그래요? 아무튼 얘는 그 멀리 하는 게 약인데요. 그렇죠. 문제는 얘가 그쪽 동네에서 뽕을 뽑으려고 지금 거의 이제 십몇 년째 거기에서 야, 오래 있었다.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얘도 때부터. 이제 그러면 나이가 꽤 되지 않았나요? 이제 근데도 지금 40 청년이라잖아. 넘었지. 아직도 자기 청년이지. 왜냐면 다시. 처음 시작했을 때 청년의 이미지를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쪽 지역에서 삼선 구청장한테 85년생인데? 김성환 의원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김성환 의원하고도 이제 당분간 계속해서 이제 척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그 지금 있는 지역구에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겨가려고 있었어요. 잠시 주민들을 옮겼었어. 옮겼는데 안철수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와 있는 거야. 지금 상황으로서. 네. 85년생이면은 37인가? 네. 나이가 서른이 아니야. 마흔. 85년생. 37. 49? 일곱? 37. 37. 저보다 어려요. 응.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어쨌든 75년생이라 85년생. 85년생. 갈 길이 먼데 아유 젊은 애가 이씨. 자, 근데 이 친구 20대 때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때. 한 거 없이 욕만 하면서 10년의 세월을 지났군요. 그렇죠. 예. 계속 욕만 하면서요. 네. 할아버지 막걸리만 따라드리면서 죽은 지 심리학을 3년 보낸 얘기해서 거죠. 청년으로 정년퇴직하겠네. 직업이 후보래. 아유 어떡하지? 맞다. 직업이 후보고 후보입니다, 후보. 수익은 종편 출연으로 주로 다 벌어들이고. 그리고 방송 출연 엄청 하잖아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으로 공격을 하니까 안철수 씨가 이제 상황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준석 씨는 그 김미경 부인 그러니까 안철수 부인에 대해서 김미경 씨에 대해서 여자 상황제. 여상황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또 안철수 후보가 또 반박을 하는데 이 기사를 놨어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안철수 상황제 논란에 김종인 사모와 착각, 이준석 잘릴 것. 안 후보는 국민의힘이 부인 김미경 교수를 상황제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동명이인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부인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진짜? 대박이죠. 이름이 똑같구나. 김종인 위원장 미경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거 아니야? 김종인 위원장 부인도 김미경, 안철수 후보 부인도 김미경.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부인의 그러니까. 이름을. 그러니까 예. 다 조사해봤겠죠. 뒷조사 다 해봤겠죠. 아니, 그쪽 동네는 짜장마루 사촌에 김미경 여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예. 네. 안 후보는 17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신뢰될지 모르겠지만 김 위원장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김 위원장 부인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유사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착각했다는 해석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야. 근데 자기가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새정치 한답시고 민주당이랑 합당했을 때도 소통 전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소통을 왜 못했냐고 그랬으니까 먼저 알려드릴 분이 있고 먼저 상의해야 될 분이 있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 이미 그 존재에 대해서 고백을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집사람은 그냥 저를 돕는 아니라니까. 보좌관들이 왜 맨날 그 시장 가는데 따라다니면서 바구니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퇴근 시간 지나갖고도 일 시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야마 들어가고 한 달에 자꾸 이렇게 전문 용어 어차피 지금 보니까 우리 노딱이에요. 빡쳐가지고 빡쳐가지고 막 그만두고 한 달이 못 돼서 막 그만두는 사태를 다 만든 사람이 누군데 전부 다 우리 미경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재경 님이 어머니 성함이 김미경 씨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국에 계신 그 김미경 씨들은 이게 기분이- 너무 미경이란 이름이 예. 흔한데 이분 미경 씨만큼 진짜 그 일종의 저는 그 김미경 여사를 보면 그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뭐라고요? 분위기가 그런 거야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어떤 그 만남 이후에 김미경 씨가 안철수한테 미쳤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저 아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여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내 말 잘 듣는 남편은 좋거든요. 겁나 좋죠. 네, 엄청 좋거든요. 근데 내 말을 잘 들어서 나한테는 최고의 남편인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많이 모자라잖아요. 많이 모자라지. 많이 모자라고 민폐를 많이 끼치시잖아요. 예. 그래서 나한테만 이렇게 정말 100점짜리, 200점짜리, 1000점짜리 남편은 근데 집안에만 가둬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그냥 나한테만 좋은 남편으로. 안 된다니까. 왜요? 이분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했었어. 자기는 의정 활동을 도울 뿐이라고. 근데 실제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미경 언니셔. 의정 활동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거. 그러면 직접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후보 사퇴했을 때, 네. 아니, 대통령 나간다고 의원직 사퇴했을 때 김미경이 출마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실제로. 진짜로? 아무튼 이분이 그만한 열망이 있으신 분이 뿐만 아니라 그 지하철 우연히 책 들고 만났던 뭐 그 지원자 청년부터 네. 그와 관련된 모든 그 실패한 조작쇼의 기획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결 같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는 그림이. 와. 그러니까 나는 준석 씨가 이제 우리 준석이 동생이 같은 동네 살아봐서 잘 알거든. 그 점을 강력하게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금태섭이 그때 소통 안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모님이 실세잖아요. 이 얘기는 준석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이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이죠. 제가 아내 아바타입니까? 라는 얘기가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바타네요. 어찌됐거나 아바타입니다. 이분은.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런 반격을 하는 거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그 김종인 위원장 공격하다가 이제 자기가 쳐맞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동명이인으로 공격하는 거는 야 이거는 진짜 쌈박하다. 의외로 두 부부의 어떤 와. 사이가 돈독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끈끈하다니까. 굉장히 끈끈하기도 하면서 내가 다른 데 대한 변명은 안 할지언정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할지언정 우리 부인을 건드리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하는 이런 진짜 가부장적인 결기를 보여주시는 거지. 정말 미경 언니의 남자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나만의 미경 안철수로 언니한테는. 살아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국민의 안철수로 사시려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화가 난 이 안철수 이러면 안 후보. 돼. 우리 안철수 밀어야 돼 지금. 2등 시켜드려야 돼 서울시장. 네네.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화가 난 안철수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네. 여상 황제라고 표현해 비판을 가한 오세훈 후보 캠프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에 대해 안 후보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한 것 아닙니까?
곧 잘릴 겁니다. 아마 아니, 합당 조건으로 야, 이준석을 이준석을 잘라라. 잘라라고 일본으로 명시할 수도 있어요. 이분 아니 뒤끝이면. 근데 진짜 아니, 이런 말을 이렇게 사실 이거 어. 되게 원초적인 표현이어서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와, 이런- 공식 석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 잘린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는데 그쵸. 진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이거 진짜 화나서 하는 네. 얘기예요. 나는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 진짜. 그리고 좀 앵간히 싫었나 봐요. 그리고 사실 후보 아닌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반응 안 하거든요. 그렇지. 후보는 후보끼리 싸우고 아니 그냥 밑에 강아지가 와서 발을 본부장들은 물어도 본부장들끼리 뭐 이렇게 해야 그냥 되는데 무시하는 게 맞지. 네. 격 떨어지게 거기다 대놓고 그러니까 걔 잘릴 겁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는 너무 오히려 본인이 없어 이게 보여. 많이 자극받고 있다는 거를 그렇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통 문제 더하기 지금 부인 문제가 가장 대답하기 힘든 문제가 아닐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작년 총선 때 코로나 때문에 야당이 분위기 좋지 않아서 이거 생방송이 제일 큰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제일 큰데 근데 그것도 그거는 얘기를 안 하니까 또. 본인은 그거 자체도 그게 왜 잘못했지? 그런 거요? 네. 아니 안철수도 그 당시에 자기가 의료 전문가라고 엄청나게 그거 갖고 헛소리 삑삑이 됐어요. 하나도 맞춘 게 없거든. 근데 이런 와중에 또 큐어 특구 관련된 발언으로 또 이게 혐오 발언으로 또 이게 또 찍히고 있네요. 진짜 희한한 게 퀴어 특구라는 말을 했어요. 진짜 아이고. 기상천외한 발언인데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퀴어 특구 발언으로 혐오에 기름 부은 안철수. 할로윈 때 이태원을 떠올리고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 특화된 곳을 만들어 명소가 되면 서로 좋은 일일 겁니다. 다수의 혐오 때문에 소수자를 특정 지역에 묶어두자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안 후보는 동시에 소수자 차별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집회의 자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합니다. 고 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퀴어 축제를 뭐 특구를 지정을 해서 명소를 만든 거기서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태원 5번 출구 앞에서부터 그쪽에 이제 동성연애 관련된 바들 이게 아이고. 쭉 있거든요 길거리로. 그만큼만 특구로 지정해갖고 거기서만 하라고. 거기서만 하라는 거지. 네. 그래놓고 소수자 차별은 반대한다. 아니, 이거 뭔 사고방식이지 도대체? 집회의 자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이 얘기 들으면서 되게 소름 끼친 게 뭐냐면 그 왜 미국이 했던 인디언 보호구역, 그렇죠. 그러니까 인디언이란 말도 틀린 말이죠. 원주민 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그들을 위한 그러니까 보호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을 차별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을 강제적으로 이주시켜가지고 니들은 여기 안에서만 살아.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야, 말이고, 이거 사실은 이게 좋은 말이구나. 보호는 좋은 거니까 이거 진짜 말장난일 뿐만 아니라 사람 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구역을 지정해주고 거기서 나오지 말 그리고 거기다 산업 폐기물 갖다 부어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병들어 죽게 한 예도 있었고요. 더 악랄한 건 뭔 줄 알아? 이게 한 100년 지나니까 거기서 석유가 나오네. 그러니까 또 내쫓았어. 천연가스 캔다고. 그러니까 지금 레드 헤어님이 현대판 향수 부곡을 만들겠다는 얘기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거의 뭐 교도소 수준이죠 이렇게 치면. 일단 그 뭐 상호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부분을 인정하려고 하면 그걸 갖다 구분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장애인 학교를 구분해가지고 장애인 학교 특수 시설에만 장애인들 다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말은 그들의 어떤 편의라든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차별인 거거든. 분리란 말이 나오는 게 차별인 거거든. 그래서 뭐 일반 학생의 장애 등급이 있는 한 휠체어를 타야 되는 학생이나 지적 어떤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학습 과정이 떨어지는 학생도 우리 학교 안에서 같이 수용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인성이라든지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지. 도와준다는 척하면서 그렇죠. 그쪽에다 몰아넣고 영영 일반적인 사회하고 격리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자체가 오히려 더 인권을 침해하는 짓거리란 말이야. 그렇죠. 지금 사회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인도 만나고 그냥 여러 부류 사람들 같이 일을 하고 아니면 같은 공간에 있고 뭔가를 사용하거나 뭐 어디에 가거나 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구분해서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계급처럼 차이가 생겨버린다. 낙인을 찍어버리면 낙인이 곧 차별을 불러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어떤 게 이슈가 됐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발달 장애를 앓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이들이 무슨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아예 장애인들을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미성숙했기 때문에 학교도 보내지 않고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집안에만 가둬놓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장애인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장애인도 인권이 있다는 너무 당연한 걸 뒤늦게나마 이제 조금 인정하고 공론화시키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장애인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장애인 학교가 부족해요. 일단은 부족해요. 그런 학교도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곳곳에 우리 왜 초등학교 버스 타고 다닌 기억은 없어요. 초등학교는 다 걸어 다니는 그 거리에 있잖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버스 타고 한 몇 정거장 가도 되지만 근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장애인 학교가 있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데리고 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에 지금 송 작가님 딱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특수학급에 내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반 학교에는 또 비장애인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제대로 꾸려진 학교가 또 드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수용을 한다고 하는 게 비장애인과 장애인 학생들을 같이 넣어놓는데 발달 장애아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인지 능력이 살짝 떨어지니까 위험한 행동을 해서 비장애인 친구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논란이 지금 일고 있냐면 그러니까 장애인 학부모의 욕심으로 얘들을 일반 학교에 넣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장애인 자식 일반 학교에 넣겠다는 네 욕심으로 우리 비장애인 내 자식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 줄 아느냐. 그 아이들 제대로 통제도 안 되는데 학교에서 그 통제도 제대로 못 시켜주는 상황에서 무조건 일반 학교로 장애인 애들 밀어넣으면 어떡하겠느냐. 이건 진짜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항변하듯이 그 장애인을 가진 부모가 저희 집에서 장애인 학교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느냐. 거기 가면 애들 거의 수용시키다시피 그러니까 기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에 그 학교에서 받아준다고 해서 학교를 보낸 겁니다. 라는 식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쫙 달린 댓글이 그것 봐, 네 욕심이잖아. 라는 식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아직 보세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의 생각 수준이 딱 이건 거예요. 특구를 지정해서 명소로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떤 낙인 찍기를 정책의 한 방법이라고 꺼내놓는 수준이 우리 사회의 수준인 거예요. 그게 명소를 만들겠다는 게 그 안에 가둬놓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면서 구경거리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고 정말 생각을 잘해서 해야 되는 대답이야. 라는 인식조차도 없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이 수준이 지금 우리 사회 수준이다. 사실은 이게 이 사람 우리가 지적하고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 논란들을 일련의 논란들이 지금 SNS에서 쫙 퍼졌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더 많이 공론화돼야 되고 더 많이 성숙해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아무튼 안철수가 쏘아 올린 차별에 대한 자긍공. 네. 네, 반드시 정책에 연결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철수형 실드를 못 쳐주겠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2등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좀 입 좀 닫아라 차라리. 그리고 선거도 이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런 발언하면 인권 중요시 여기는 뭐 다른 사람들도 좀 안철수 씨한테 좀 따끔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이 재밌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사를 제가 하나 봤어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자기 시인의 부인을 공격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거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흥분해가 이분도 좋은 남편인가 봐요. 이분도 부인 미경 씨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지. 네, 강하게 그래가지고 비난했네요. 예, 굉장히 격앙된 반응으로 그분 정신 이상하다고 네. 예, 지금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예. 제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아,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 갔었는데. 겁나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이렇게 되면 철수 우리 후보께서는 이 안열사께서 앵그리 안께서는 오로지 오세훈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오세훈의 표를 깎아먹으시라는 거죠. 왜? 오세훈 표를 한 표 뺏으면 2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박영선하고 경쟁하는 거 이제 위험합니다. 이제 오세훈의 지지층을 적극 공략하셔가지고 네. 오세훈으로 갈표 하나를 뺏으셔야만 2등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제가 승리하는 방법을 이게 완벽한 승리는 아니지만 한 번도 못 해보셨던 2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캠프로 가시는 겁니까? 갈까요? 받아줄래나? 받아주실지도. 미경이 누나가 또 뒤끝이 세가지고 금방금방 잘라요 또 개기면. 일단 들어가셨다가 잘려서 나오시는 이 겁니까? 성격상 제가 가면 또 뽕을 뽑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네. 안철수 캠프의 파산을 또 제가 만들 수 있는 그거는 여지가 괜찮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승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안철수는 일단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2등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안철수 캠프 합류는 제가 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기사가 나왔는데 네. 안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오늘 아침에 수정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통일이 됐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용은 한 건데 협상을 재개하자. 그러면 후보 등록문 따로 해놓고 일단 협상을 다시 해서 둘 중 하나 그만두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겠네요. 네, 일단 후보 등록이 그러면은- 내일까지니까 네. 내일까지 또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 어쨌든 2번, 4번이 이름이 다 올라와야지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이루어진 거죠. 네. 일단. 그래요. 뭐 합의를 하든 말든 이름 둘 다 네. 올라오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투표 용지를 뽑는 거는 29일 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 둘의 이름이 다 올라와야 그 된다니까요. 29일까지 안 돼야 되는데. 29일까지 합의를 못 봐야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이게 많은 기도. 근본적으로 여론조사는 서로가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사퇴를 보는 거고요. 안철수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 같은 발언 언론이 이 오세훈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철저하게 까가지고 어부지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간접적으로 LH 문제 같은 것들을 안철수가 더더욱 공세를 취하겠죠. 네.
그와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와 관련이 있는 네. 발언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오세훈 후보가 그때 왜 자기는 땅 모르겠고 국장이 전결해서 나는 뭐 처가 땅 뭐 관련 그렇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국장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인지를 이번에 그러니까. 처음 알았지. 그래서 이 그지, PD를 이 국장? 국장 시켜줬잖아요. 네. 안 돼.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경선 시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게 거짓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빨간 펜시 의원 이경선입니다. 오 후보님께서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라고 끝까지 우기시니 관계 법령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제2장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4조에 주택지구의 지정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4조 5항을 보시죠. 시행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제한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자, 빨간펫 밑줄 쫙 갑니다. 지방공사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한하려면 누구를 거치라고요? 관할 특별시장을 거쳐야 한다. 오 후보님, 시장이 아니셨던 겁니까? 네, 우리 그러면 네. 사실상 시장에 가까운 사람이었지 시장이 아니었던 거야. 그거 뭐 한 거야 자기는? 오세훈은 국장이 시장이야? 그냥 자기 말처럼 사실상 시장에 가까웠지 시장은 이명박이었을 수도 있어. 네. 아, 하여튼 근데 겸임을 못하니까 안철수의 오세훈한테 시킨 거고 실제적으로 시장에 가깝지만 시장은 아니었을 수 있지. 네, 뭐 우리 연쇄 사퇴마 이 오세훈 후보의 사퇴가 담당 국장의 빨리 양심 선언으로 빨리 일관성을 지켰으면 좋겠네요. 네, 뭐 사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니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진짜 모른 척 할 거예요? 아니, 이러면 국민들이 근데 또 궁금하네요. 이걸 또 어떻게 또 받아칠지? 변명을 할지. 그 국장은 사실상 국장이 아니고 왜 사실상은 국장이 아니라 그냥 부서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아이고. 도대체 사실상 그거에 가깝다라고 하는 논리의 변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 아니면- 법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법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법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에 따라서 시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난 그 법 몰랐어요. 난 그건 몰랐어요. 모르는 법이에요. 뭐야 그건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아닌 줄 그럼 알았어요. 앞으로도 법 안 지키고 그냥 막 살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그런 시장이겠죠. 선택적으로 제가 모르는 법이 있는 거죠. 음. 네.